오늘 리뷰는 바로 외판정판 MG 신기동전기 건담 윙 EW 시리즈용 확장 파츠 세트 패자들의 영광 버전. 신기동전기 건담 윙 EW 패자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코믹스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 엔들리스 왈츠 디자인으로 진행되는 TV판 스토리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 만화책에 등장하는 오리지널 장비들을 외판정으로 옵션으로 발매를 해줬더라고요. 버스터 실드가 없었던 데스 사이즈 헬에다가 버스터 실드를 준다거나, 이름은 다르지만은, 그리고 뭐 빔 사격 장비가 없었던 알트론한테 이제 날개랑 그 TV판의 알트론의 그 날개 비슷한 거를 또 달아준다거나 등등등 총 4가지의 장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발매는 2021년 5월 달에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의외로 가격대가 있습니다. 3,200엔. 국내 정가로 치더라도 38,400원이거든요. 4가지 옵션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역시 가격이 좀 센데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아무튼 박스 자체는 그렇게 두껍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얇은 형태고요. 안에 뭐 내용물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라든가 뭐 습식대 칼도 있습니다 라든가 뭐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제 박스 한켠에는 온전히 재현하기 위해서는 본 상품과 뭐 데스 사이즈 헬 EW 톨키스2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 그리고 MG 알트론 건담 EW 프리미엄 한정이 필요합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확장 파츠 세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별매라고도 써있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구성을 전부 다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습식대 칼도 전부 다 부착을 했고요. 그 방광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데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짜란! 아니 뭐 다 붙이고 났는데 뭐 이렇게 데칼이 많이 남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작게 남는 데칼들은 이게 무장이 완벽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체에서 좀 빼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단 트윈빔 시저스의 손잡이 부분이 없죠. 이걸 본체에서 빼와야 하는데 거기에 묻히는 데칼도 있고요. 무엇보다 아예 크게 남는 이 데칼, 이게 뭐냐? 구성에 필요한 톨기스2 그리고 알트론 EW 같은 경우는 외판정이라서 다 습식 데칼이 들어가 있었는데, 일반판으로 발매한 데스 사이즈 헬 EW 같은 경우는 습식이 없어요. 다 건식이나 테트론실이란 말이죠. 그걸 위한 데스 사이즈 헬 EW용 습식 데칼입니다. 거기다가 뭐 추가 습식까지 넣어줘가지고 이제 다 습식 데칼 붙이세요 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에 보면은 여기 이제 손잡이 부분에도 이제 습식을 붙여주세요 라고 이제 데칼들이 들어가 있고, 그 기존의 데스 사이즈 헬 EW에는 없었던 추가 데칼들도 있어요. 뭐 어깨라던가 손목이라던가 이런데 이제 추가적인 데칼들도 붙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고 느낀 거지만은 기존의 윙 EW 시리즈를 진짜 진심으로 제대로 다 모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필요한 구성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파츠들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심플한 짠! 히트사벨! 톨기스2가 이제 코믹스에서 신규로 사용하는 무장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멋져가지고, 특히나 그 귀족 스타일답게 이런 장식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게 정말 멋져가지고 이게 상품화 안 되나 했는데 기어이 상품화가 되더라고요. 땡큐 하면서 샀죠. 이 부분에서 이 상품에 유일한 스티커들이 들어가는데, 짠! 이렇게 들어갑니다. 금색깔 스티커 6개가 들어가는데, 이 스티커들이 요 히트사벨의 이렇게 작은 부분들 있죠. 금색깔 포인트들 있죠. 요런데 이제 부착이 됩니다. 일단 이 하얀색의 칼날 부분도 최대한 좀 접합선을 없애기 위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칼날 부분에 접합선이 없고요. 요 칼의 가운데 파츠가 있고 날을 위해서 씌우는 방식으로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접합선이 옆면에 와 있죠, 지금? 슬라이드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조립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칼날도 좀 두께감이 있는 형태로도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 끝부분에도 데칼이 하나 붙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손을 끼우기 위한 구멍들도 앞부분에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중간으로 와서 이 장식 부분들, 야, 이 장식의 디자인도 그 귀족 스타일에 맞춘 것 같은 그 트레스 느낌? 굉장히 물씬 풍기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 부분도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라인 데칼들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화려한 느낌의 디자인이 좀 인상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 히트사벨용 전용 손도 포함됐습니다. 아예 손잡이에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새로 디자인된 손이었어요. 그리고 전용 홀더도 따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톨리스2에서 조인트를 몇 개 빼와야 하거든요. 왼쪽 어깨에 연결을 할 거라서 이 실드 대신에 이 조인트가 새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드도 여기다 끼울 수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이 히트사벨의 수납 공간입니다.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수납을 할 수 있어요. 본체 장착 관련으로는 일단 파츠 다 둘러본 다음에 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는 트윈 빔 시저스 파츠. 개인적으로 만들고서 제일 충격받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니 솔직히 이것만큼은 무기를 온전히 다 줄 수 있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것도 데스 사이즈 헬 EW의 본체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손잡이 부분 떼와다가 안쪽에 끼워서 조립을 새로 해야 돼요. 분해 재조립이 필요한 데다가 그렇다고 빔 파츠가 2개 들었냐 그것도 아니라 빔 파츠 하나 들었습니다. 왜? 어차피 똑같은 빔 파츠 본체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가져다 쓰는 거죠. 그래서 데칼 같은 경우도 이 아래쪽에 있는 데칼 있죠. 이거는 이 본체 쪽이랑 연결되게끔 더 길었어요, 데칼이 하나가. 근데 일단 본체가 없으니까 잘라 붙였습니다, 데칼을. 아무튼 이것도 이따가 본체 연결할 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호넷 들어갑니다. 호넷. 버스터 실드가 없었던 데스 사이즈 헬 EW에다가 버스터 실드를 달아준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디자인도 보면은 그 데스 사이즈 EW의 그 버스터 실드랑 거의 동일하죠. 앞부분만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뭐 똑같습니다. 이거는 스커트에 장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스커트 파츠가 따로 들어가고요. 아예 고정용이죠. 그리고 뭐 안쪽 디자인도 기존과 비슷하고 아예 방향도 꺾어줄 수 있도록 여기 조인트가 아예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전체 습식 데칼 작업을 다 해준 형태고요. 거기다가 당연하지만 한쪽 열어도 양쪽 다 열리는 이런 기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동으로 오픈이 됩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안쪽에 빔 파츠 끼우는 공간이 없어요. 이게 데스 사이즈 EW 때는 빔 파츠 꼈던 걸로 기억하는데 빔 파츠 끼울 곳이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버스터 실드로 그냥 투척용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진 건가? 아무튼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남은 게 이제 알트론 EW용 파츠들이잖아요. 일단은 가운데 있는 것 좀 봅시다. 일단 이 백팩 프레임 파츠. 새로 추가된 백팩을 장비하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으로 교체해가지고 새로 조립을 해줘야 해요. 조립하고 나면은 디테일은 아마 기존 거랑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 구멍 모양이 좀 달라졌다 뿐이라서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깨랑 이제 손목 외장이거든요. 색깔을 바꿔주기 위한 파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깨 안쪽 프레임이고요. 이게 원래는 초록색인데 노란색으로 바꿔줄 거고 이 손목 역시 손목 정중앙에 있는 작은 부분을 또 이 노란색으로 바꾸기 위한 파츠고요. 그리고 이 옵션에서 가장 큰 파츠입니다. 후티에. TV판에서는 이제 알트론이 이제 백팩 쪽에 빔 캐논도 달고 있고 날개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EW에는 없잖아요. 그걸 구현해주기 위한 장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후티에가 습식 데칼의 효과가 엄청 커요. 새하얀 파츠 위에다가 새빨간 데칼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다가 완전 진한 녹색 위에다가 하얀 색깔 데칼이 들어가니까 이게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빔 캐논 부분도 보면은 빔 캐논 2개짜리로 들어가 있죠. 이제 TV판에서 봤었던 알트론의 그 장비, 그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노란색 파츠는 파츠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 하얀 색깔의 데칼들이 들어갑니다. 마디마디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 부착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백팩에 추가적으로 장비될 부분입니다. 여기도 습식 데칼이 붙고요. 초록 색깔 파츠 안쪽에 이제 프레임 파츠가 새로 들어가요. 아까 보면은 신규 프레임이 이제 타원형입니다. 이거 살짝 보면 완전 원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춘 조인트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빔 캐논은 목마다 관절이 이중관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이렇게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아주는 것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 위치는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 고개를 떨구고 있는 이런 느낌이 정 위치죠. 그리고 날개 부분, 날개는 좌우 구분이 있는데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있는 부분이 이제 왼쪽 날개입니다. 이게 구멍이 앞으로 오게끔 하면 되고요. 이 구멍에다가는 이제 알트론의 무장을 또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조인트는 이제 본체에서 빼와야 하고요. 무엇보다 날개 디자인 자체가 그 TV판의 날개가 물씬 떠오르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는데 무엇보다 이렇게 빨간 색깔 데칼로 포인트 들어가 있는 부분들, 좀 강렬한 포인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날개 자체도 이렇게 물론 이렇게 앞뒤 가동 된다거나 돌려줄 수 있다거나, 그리고 중간 부분이 이렇게 이중관절을 통해서 위치 바꾸면서 약간 날개를 펼치듯이 가동을 시켜주는 것도 가능하죠. 날개 자체는 좀 두께감이 살짝 있는 그런 느낌인데다가 디자인도 굉장히 잘 뽑혀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본체에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 구성 본 순서대로 갑시다. 톨기스2 먼저. 톨기스2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었던 이 쉴드 고정되어 있는 조인트 부분을 빼와서 일단 쉴드도 먼저 빼놓습니다. 일단 그 다음은 어차피 본체 연결 조인트 그대로 쓸 거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분해합니다. 자, 이렇게 분해한 다음에 조인트들 꺼내주고요. 이 볼 조인트도 사실상 어차피 쉴드에 다시 쓸 거라. 그 다음은 이제 히트사벨 고정하기 위한 조인트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그대로 조인트 그대로 다시 똑같이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볼 조인트도 끼고 이렇게 조립 완료 한 다음에 이 바깥쪽에다가 쉴드 다시 껴주면 돼요. 그리고 본체에 다시 연결, 홀더에다가 히트사벨도 수납. 자, 완성! 톨기스2 히트사벨 장비! 제가 기억하기로는 딱 이 구도로 설정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느낌으로 좀 세워봤어요. 다음은 데스 사이즈 헬 EW.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일단은 빔 파츠 가지고 오고요. 빔 시저스 가지고 옵니다. 일단 트윈 빔 시저스 만들기 위해서 빔 시저스를 분해해 갑니다. 하나 분해해주고 이 빔 발생하는 머리 부분 빼줘야 하는데 이 뒤쪽에 되게 강하게 물려 있어요. 이 뒤에 돌기 부분이랑 같이 빠져야 되거든요. 여기가 처음에, 그러니까 조립 후에 분해하려고 그러면 엄청 안 빠지는 부분이니까 이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번 빼고 나니까 이 돌기가 갈려가지고 좀 잘 빠지는데 이거 처음 빼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 다음 이제 머리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빔 시저스 파츠를 넣어주는 거죠. 이러고서 그대로 조립해줍니다. 그리고 빔 시저스에 있었던 이 꼬리 부분도 가지고 와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주죠. 완성! 트윈 빔 시저스! 머리 부분에 이제 90도 각도로 해가지고 앞쪽으로 하나, 위로 하나 이렇게 빔 파츠 껴주면 됩니다. 껴볼까요? 바로 껴보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것과 새로 들어간 것을 같이 껴주는 걸로 짜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트윈 빔 시저스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호넷을 장착을 해봐야죠. 스커트를 분해해줍니다. 이 사이드 스커트만 분해해주면 되고요. 이 프레임만 있으면 돼요. 기존의 사이드 스커트 외장은 필요가 없으니 따로 잘 빼놓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과 신규 외장을 잘 조립을 해주고 기존 것보다도 좀 강하게 물린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보면은 기존 것보다 이 프레임을 물어주는 조인트가 훨씬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사이드 스커트를 재조립을 해주고요. 반대쪽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임 잘 끼우고 사이드 스커트 조립해주고 여기다가 호넷을 장비! 이렇게 데스 사이즈 헬 EW의 추가 장비 완료! 트윈빔 시저스의 존재감이 꽤 큽니다. 기존에 이렇게 앞으로 하나 뻗어나가 있던 게 이제 위로 하나 또 올라가니까 이제 화면에 잘릴 정도로 엄청 사이즈가 크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스커트 볼륨감 커지면서 이제 버스터 실드가 생겼다, 드디어. 지금 높이로 치면은 이 중에서 최고로 커요. 이게 빔 시저스의 높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단순하게 재봐도 30cm 이상입니다. 한 34cm 나오네요, 거의. 자, 다음은 알트론 EW로 가봅시다. 일단은 분해 재조립이 여기도 좀 필요해요. 백팩이랑 어깨, 팔 외장까지 좀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팔을 일단 한번 제거를 하고 생각하도록 하죠. 팔 외장 중에 손목 위에 있는 이 작은 부분을 노란색으로 바꿔줄 거라 이 부분의 외장을 분해를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요 초록 색깔의 파츠는 빼내고 이 부분에 노란 색깔 파츠를 조립을 해준다. 이렇게. 그리고는 다시 조립을 해줍니다. 노란색 포인트가 확 사네요, 갑자기. 그리고 어깨는 이 안쪽에 있는 프레임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분해를 해서
안쪽에 이 하얀 색깔 파츠까지 분해한 거를 이 부분을 교체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방금 본 이 초록 색깔 파츠에서 그대로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보면 됩니다. 뭐 디테일의 차이가 있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바뀌고 나니까 겉에서도 색깔 차이가 꽤 크네요. 이렇게 보니까. 특히나 요 중간 라인 요렇게 생긴 게 노란색 라인이 생긴 게 괜찮네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분해하고 조립을 다시 해줍니다. 아, 참고로 어깨 분해할 때는 파손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손목은 그래도 외장이 슬라이드식이라서 빼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긴 한데 어깨는 아무래도 조인트끼리 연결되어 있는 걸 또 분해를 한번 해야 되다 보니까 조심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서 박스에 조립 전에 알트론 EW라고 써 있었거든요. 준비하라고 하는 게. 그게 이래서였구나. 톨기스는 매뉴얼에서 분해 재조립을 시키는데요. 알트론은 매뉴얼상에서 분해 재조립이 없더라고요. 그냥 처음 조립부터 알려주더라고요. 어쩐지. 자, 이렇게 양팔은 끝났고요. 그럼 백팩으로 가볼까요? 백팩도 그대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일단 버니어부터 빼야 됩니다. 버니어 때문에 외장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버니어 빼고 그대로 이제 프레임을 분리를 해줍니다. 여기서 구멍을 막고 있던 이 커버는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구멍이 필요하니까. 근데 여기서 참 이 프레임도 생각해보면 파츠가 3개짜리거든요. 이게 겉 프레임, 본체랑 연결될 조인트 프레임, 그리고 버니어가 끼워지는 프레임 이렇게 3개예요. 이 중에서 이 위에 있는 것만 바꿔주는 거죠, 이제. 아무튼 이렇게 교체를 하고 외장 다시 끼우고 버니어도 다시 끼워줍니다. 그리고 백팩을 다시 장착해주고 양팔을 먼저 껴볼까요? 양팔 끼고 그리고 후티엘을 가지고 와서 이제 본체에 들어가 있었던 트윈 빔 트라이던트 수납용 조인트를 여기다가 왼쪽 날개 앞쪽에 껴줍니다. 그 다음 무장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수납을 시켜주죠. 그리고 백팩으로 가서 본체와 연결! 자, 이렇게 알트론 EW도 확장 파츠 장착 완료! 근데 아무래도 구조상 가장 불편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팔에 있는 드래곤 펜과 요 날개 부분에 간섭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간섭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기서 좀 더 설정화처럼 세우려면은 이제 빔 캐논을 앞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세워주면 설정화 느낌 따라잡기 요 느낌이거든요. 아, 무장은 빼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알트론 같은 경우는 뒷모습이 중요하죠. 날개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파츠가 짠! 아, 이게 날개를 더 접으면은 이게 팔을 좀 더 뒤로 돌릴 수 있긴 한데 이 부분이 간섭이 심하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이제 묘하게 아쉬운 그런 느낌도 있어요, 살짝. 자, 이렇게 확장 파츠들을 본체들에 다 장착을 하고 이렇게 단체 샵. 아, 중요하지. 아무래도 데스 사이즈 헬이 너무 볼륨감이 크니까 중앙에 놓긴 했는데 박스 아트처럼 놓는 것도 꽤나 좋을 것 같아요. 박스 아트가 이제 데스 사이즈 헬이 왼쪽으로 가죠. 이제 화면상의 왼쪽. 아, 그대로 이렇게 반시기로 돌리면 되네. 자, 그럼 개별 포즈도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히트 사벨 액션. 아, 약간 그 구도처럼 용자건법 구도처럼 한번 만들어봤는데 역시나 뭐랄까 좀 길고 두께감이 있는 검이다 보니까 포즈가 역시나 뭐 생각대로 잘 어울립니다. 예. 아, 대신에 이건 있네요. 포즈 취하고 딱 보인 건데 이게 히트사벨 전용 손이 오른손만 있어요. 왼손에 쥘 수가 없거든요. 덕분에 이제 도버건을 동시에 못 쓴다? 요게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겠네요. 다음은 박스 아트 포즈. 그 느낌 한번 취해봤습니다. 분위기는 역시 좋네요. 이것보다도 더 아래로 카메라를 내려볼까요? 구도가 로우 앵글로 가니까 더 멋있네. 아무래도 좀 근엄하다?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데스 사이즈 헬 W의 호넷 발사! 이게 형태는 참 좋은데요. 이게 좀 되게 불편한 것 중 하나가 이 당시 윙 MG들의 문제점 중 하나가 스커트가 이제 되게 잘 빠진다라는 것도 좀 있었거든요. 정확히는 스커트 외장이 분리가 되게 잘 된다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랑 맞물려가지고 포즈 잡는 게 좀 불편합니다. 사실 간섭되는 스커트들이 막 만지다 보면은 한 번씩 빠져요. 한 번씩은. 그리고 트윈 빔 시저스 액션! MG 데스 사이즈 헬 W 박스 아트 포즈를 좀 취해봤습니다. 포즈 취하면서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은 이 데스 사이즈 헬 W한테는 무장손이 두 종류 있는데 하나는 손바닥에 조인트가 있는 거, 하나는 조인트가 없는 거거든요.
이 구도상에서 앞쪽에 나와 있는 오른손 같은 경우는 조인트가 없는 걸 쓰시고요. 왼손을 조인트가 있는 걸로 뒤에서 강하게 좀 물려주면은 포즈가 꽤 튼튼하게 고정이 될 겁니다. 지금처럼. 다음은 알트론. 백팩에 있었던 빔 캐논 발사 액션. 근데 알트론은 무장에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백팩에 그냥 날개가 생겼다라는 게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다르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포즈 취해놓고 보더라도 아무래도 이게 드래곤팽의 이 볼륨감이 너무 커서 백팩의 존재감이 조금은 묻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치만 뒷모습을 보면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날개의 존재감이 아주 큽니다. 뒤에서는. 그리고 데미를 장식하는 포즈는 역시나 드래곤행. 포즈 취했을 때 확실히 팔의 볼륨감이 줄어들면서 날개의 비중이 커지죠. 요런 느낌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정판 MG 신기동전기 건담 윙 EW 시리즈용 확장 파츠 세트 패자들의 영광 버전 리뷰를 해봤습니다. 영상화 되지 않은 장비들이에요. 이제 코믹스에 등장하는 신규 장비들이다 보니까 얘들은 프라 안 나오려나? 라는 생각을 예전에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좀 그래도 볼륨감 있게 해줬다는 게 참 마음에 드는 그런 옵션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 데칼 작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비주얼 차이가 꽤 큽니다. 특히나 알트론의 날개 같은 경우는 이게 차이가 엄청 커요. 개인적으로는 하는 게 더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게 색깔이 빨간색이다 보니까 포인트가 명확해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대신에 볼륨감 있고 막 이런 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굳이 본체에서 파츠들을 빼왔어야 했나? 뭐 알트로는 이해가 됩니다. 어깨라든가 손목에 파츠를 아예 색깔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뭐 본체 분해해서 다시 조립을 한다. 애초에 박스에 써 있어요. 조립하지 않은 알트론을 준비해 주세요. 조립하면서 아예 이 파츠로 조립하란 거거든요. 톨기스 같은 경우도 그냥 조인트 2개만 가져다 쓰면 되니까 뭐 오케이 알겠는데 데스 사이즈 헬 EW 같은 경우는 굳이 빔 시저스 손잡이를 안 넣어줬어야 했나? 넣어줬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멋졌으니까 멋졌으니까. 예.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채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브쉐.